자, 예전에도 이런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청라 쪽 수업은 입시물리 및 입시화학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른 캠퍼스에서는 추가적인 수업이 물리하고 화학에 대해서 한 시간씩 더 있어요. 그 내용은 모의고사 문제풀이입니다. 뭐 태중 같은 경우 이제 뭐 좀 어느 정도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한테는 이제 아무래도 진도가 이제 쭉 옆으로 이제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에 역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 파동 순차적으로 공부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캠퍼스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한 것은 빠르게 이제 모의고사 문제, 다시 말해 고3 모의고사 문제를 이제 로테이션 시키기 위함이에요. 수업 동영상을 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전자기 파트에 일단 먼저 치고 있는 중이고, 숙제로서 모의고사 한 회차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한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별도 걔네들 수업했던 동영상을 여러분 단톡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파일인데요. 여기 되면 동영상 뭐 그래봐야 스킵해서 빨리 보면 금방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습 문제, 내용 정리할 거, 그리고 해설 실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좀 방학이니까 어느 정도 시간 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자기하고 파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빨리빨리 좀 치고, 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위주로, 그래서 학생들한테 문제 풀고 질문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입시물리 및 입시화학의 얘기가 될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씩 나눠 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물리 특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화학특강 금요일에 할 것이겠고요. 특강 교재인데 돌림힘이라든지 연력학이라든지 전자기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강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그냥 일단 교재는 하나씩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은 이제 그 나중에 입시물리 및 입시화학, 특히 입시물리 쪽에 관한 내용하면 이런 돌림힘의 얘기들도 어느 정도 중간중간에 피 나올 거예요. 그쪽을 관련된 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챕터 2 운동 법칙이라는 내용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네요. 운동 법칙, 결국에 뉴턴 법칙이에요. 뭐 있습니까?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속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반작용의 유도운동 1, 2, 3 법칙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성의 법칙 할 때 관성이 무엇입니까 하네요. 관성은 기본적으로 그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을 관성이라는 것을 쓸 수 있습니다. 물체가 자기의 운동 상태라면 운동의 빠르기와 그 방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성의 크기하고 관성력의 크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물체가 그 자기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 성질이라고 했는데,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결국 질량이 큰 놈은 자기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의 크기는 곧 관성의 크기는 곧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관성의 크기는 그 물체의 질량입니다. 질량이 큰 물체는 결국엔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워하는 거고요. 그 속도를 변화시키기 어려워하는 내용은 곧 가속도의 크기가, 가속도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의 반비례한다 했는데요. 질량이 커지면 가속도가 작아져요. 속도를 변화시키기, 속도의 변화량이 작아져요.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추가적으로 이 관성은 정지 관성과 운동 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정지 관성은 마찬가지 정지 있는 물체에 대해서, 운동 관성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어차피 관성의 크기는 질량에 직접 비례합니다.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옷을 툭 트니까 먼지가 떨어지네요. 먼지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옷이 밀려나니까 옷과 먼지가 분리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지관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버스가 급출발했네. 내가 뒤로 쏠리네요. 내 머리는 무거워요. 그치? 이 무거운 질량체가 자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앞으로 가서 내가 뒤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정지관성을 하겠습니다. 한번 뻔했다는 버스가 급정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앞으로 돌리죠. 그것은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 등속 직선을 나올 때 난 이 버스의 등속을 알아몰라. 모르죠. 나중에 상대성 이론 나올 텐데요. 상대성 이론에서 정지 상태나 등속 상태를 구분할 수는 없다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버스 갑자기 급정거합니다. 이 나는 가만히 정지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등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던 이 상황에서 멈추니까, 자동차가 멈추니까 나는 앞으로 간다. 이런 내용을 쓰는 거죠. 이랬어요? 그럼 그것은 운동관성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내가 한참 달리다 돌고에 툭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 내 몸은 앞으로 가고자 하는데 발이 안 가네요. 엎어지는 거. 이런 것들은 운동관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거 정리해 주십시오. 그냥 저희 관성의 크기 아래 관성 그다음에 힘력자죠. 관성력입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꽤 어려운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관성력입니다. 힘력자입니다. 관성력. 이 관성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한테서 해야 됩니까? 하면 가속 좌표계 내의 좌석 좌표계 내의 즉 내가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는 정지 있습니다 하는 것은 관성 좌표계라는 게 있습니다. 가속 좌표계 말고 무슨 좌표계 있다고요? 가속 좌표계 말고 관성 좌표계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관성 좌표계는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관성 좌표계라는 힘을 써요. 아까 말했지만 내가 등속으로 직선 운동하고 있는 버스에서는 내가 이 버스가 정지해 있는지 등속으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우리가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는 건 풍경이 뒤로 가고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 우리가 버스가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눈을 가리고 있으면 잘 모르는 거죠. 알겠어요? 관성 좌표계는 정지 상태나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그런 물체 속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게 관성 좌표계입니다. 시상 관성 좌표계는 그 속도 자체를 느낀다고요? 느껴요. 이 자동차의 속력이 시속 100인지 시속 200인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싶어서 알겠지만 비행기가 웅 하는데 이거 뭐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것은 비행기가 뜰 때, 비행기가 착륙할 때 그때만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는 속도가 바뀌는 가속 좌표계라고요. 이해했어? 그래서 속도가 바뀌는 이게 꼭 한 방향으로 바뀔 필요는 없죠. 커브 돌아갑니다. 이해했어요?
운동하는 커브 돌아야 됩니다. 가속 좌표계에서 이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적인 힘, 물체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한 가상적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하게 쓰는 관성력 중에 굉장히 흔하게 쓰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원심력이에요.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입니까 하면 아니에요. 원심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에요. 가상적인 힘이에요. 요즘에는 놀이터가 잘 없죠. 이런 원반 모양의 뭐 손잡이가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놀이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놀이기구를 빠른 속력으로 맹 돌리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빠른 속력으로 맹 돌리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와! 뒤로 쏘는 느낌을 받아요. 그치? 해봤을 거 아니야? 그런데 뒤로 이렇게 쏠린다고 생각하는 힘인데 손놈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렇게 튀기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이 접선 날아가요. 쏠린다고 생각하는 건 회전하고 있는 가속 좌표에 있는 나한테 그렇게 쏠리는 힘을 설명하기 위한, 즉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내가 이거 붙잡고 있는 구심력이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구심력이고 그 구심력을 놓는 순간은 이제 더 이상 그 구심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접속관이 튀겨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성력은 가속 좌표계 내에서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려고 넣은 가상적인 힘이라고요. 이해되겠어요? 버스가 앞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급출발했습니다. 그러네요. 이 버스가 급출발하면 우리가 뒤로 훅 쏠리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손잡이를 보면 손잡이가 뒤로 이렇게 쏠리는 것을 보아요. 아니 누가 당겼어요? 가만히 있는 손잡이 누가 당겼냐고요? 안 당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쏠려요. 왜? 손잡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버스가 출발하니까. 출발하니까. 이해했어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넣은 가상적인 힘이에요. 가만히 정지 상태면 당연히 버스에 mg만큼의 손잡이에 무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지 상태는. 근데 급출발하면 어떤 일이 뭐죠? 이런 식으로 손잡이가 각도 세트를 가지고 뒤로 밀려요. 경험해 보는 거죠. 이해했어? 누가 이 손잡이를 잡아 당긴 건 아닌데 이렇게 되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래? 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쪽으로 내려가는 뭐가 있다? mg, 무게, 중력은 있다. 이해됐어? 이쪽으로 작용되는 뭐가 있어? 텐션, 장력, T가 있어요. 이게 뚝 끊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F 관성력이 있어서 이 관성력과 무게가 합쳐서 이만큼이 장력과 평행관계에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관성력은 그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관성의 크기는 어디에 비례했죠? 질량에 비례해요. 관성력이잖아. 힘이잖아. F는 합니다. 예, 질량의 그 가속도, 다시 말하면 이 버스의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 힘은 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앞에 마이너스 쓴 거는 반대 방향으로라는 뜻이에요. M, 예, 이 버스 손잡이의 질량에다가 버스의 가속도까지 곱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급출할 때 뒤로 쏠리고 급출할 때 버스 손잡이에 뒤로 쏠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죠.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이라고?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롤러코스터라는 걸 탈 텐데요. 롤러코스터 알죠?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 바퀴 휙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하겠습니다. 기역점과 니은점. 기역점인데 어차피 회전 원운동한다 했잖아요. 이 원운동하는 힘의 방향은 알습니다. 원동하는 힘의 방향, 구심력. 이건 실제 정한 힘이에요. 구심력은 원의 중심을 향한 구심력의 방향은 똑같습니다. 원의 중심을 향한 구심력은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심력이라 불러주는 게 뭐라고? 바깥으로 튕겨나갈 듯하게 느껴지는, 나한테 느껴지는 가상적인 힘이에요.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F 관성력은 흔히 말하는 원심력, 관성력은 이쪽 방향에 돌려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미 롤러코스터 한 번씩 다 타봤을 거 아니야? 롤러코스터 타고 싹 할 때 내부를 받는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기역점과 니은점, 바닥 쪽과 이제 꼭대기 쪽 어느 쪽에서 더 큰 힘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아래쪽이죠. 어차피 뭐는 있기 때문에 중력은 있어요. 내 몸에 걸리는 중력이 있어요. 내 몸에 걸리는 중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 관성력이니까 훨씬 더 큰 압박을 받아요. 그렇다면 만약 이 원심력과 똑같은 크기의 중력이 만약에 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면 순간 붕 뜨는 느낌이 나겠네요. 아무 힘도 안 걸리는 느낌이 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도는 속력이 구심력은 속력의 제곱에 비례되는데요. 속력이 생각을 느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쪽으로 올릴 원심력이 작게 걸리면 이거 끝까지 다 못 들고 떨어져요. 사고다. 예. 그래서 나중에 원동한 힘이 최소한의 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관성력, 구심력과 같은 그것이 중력과 일단 최소한 같아지는 크기는 되어야 한다.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말하지만 원운동의 얘기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물리원이 아니라 물리투 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관성력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 관성자표 안에 있는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걸 느껴 못 느껴? 그걸 못 느껴요. 바깥에 관성자표계에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못 느껴요. 되겠나? 정리하세요. 아, 저 롤러코스터 저거하고 그다음에 놀이기구 저게 똑같은 예. 거요? 다만 이제 놀이기구의 중력 이쪽 방향이고 원심력은 구심력 이쪽 방향, 원심력 반대 방향. 중력 제외하고는 그렇죠.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이런 그 뭡니까 팽이 같은 놀이기구 할 때 그죠? 뒤로 쏠리는 느낌이 나지만 실제로 속력을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접속만 힘이 나가요. 무슨 알겠습니까? 아마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위험한 놀이기구 타는 사람들 하면서 여기 사람이 돌면 좀 속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오토바이 바퀴 대고 막 돌리는데요. 와, 잠깐만, 뒤로.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그런 거 쉬는 시간 찾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 어떤 일이 보여주면 날라. 이걸 내가 이렇게 잡고 있잖아. 이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되지요? 근데 허리가 이렇게 접혀. 허리 많이요? 그렇죠.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을 이게 이제 네. 이쪽은 내가 손잡이 했는데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요 원이 하나 더 있다고요. 그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쪽 손잡이를 잡고 등에 이렇게 기대다가 이 손잡이 놓으면 이렇게 되버립니다.
그럼 많이 먹어요. 허리 접히죠. 예. 어떻게 돼요? 많이 아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못 견디면 접선 방향 튀겨 나가죠. 그럼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지금 예, 튀겨 나가죠. 튀겨 나가면 뭐부터 머리부터 땅바닥에 처박히는데요. 아이고. 뭐 대충 유튜브 뭐 이런 정도 느낌에서 검색해 보면 그런 동영상 많이 올라 있습니다. 주로 러시아 애들이 이렇게 잘 놀는 것 같습니다. 그분부터 어? 역시. 실제로 이제 어린애들 하는데 어른들이 잘못 세게 돌리면 어린애들이 이걸 붙잡을 힘이 제대로 안 되면 나가서. 튀기 나가는 거죠. 근데 저거 갖고 놀 때가 제일 재밌구나. 어? 저거 애들끼리 하면 진짜 재밌게. 아 그렇죠. 애들끼리 이제 네. 그렇게 큰 빠른 속력으로 돌리지 못하니까. 못했을 때 일이고요. 그리고 어른들도 손으로 돌리면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놓고 손으로 생 돌리면은 뭐 그렇게 빠른 속력 돌리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뭐가 들어간다면 오토바이 뒷바퀴가 들어간다면 그렇죠. 어메이징 하는 분들이에요. 너무 어지러워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옛 사람들이 가만히 어릴 때 이런 거에 튀겨나가는 분들은 못 살기 때문에 네. 살아남았기 때문에 깜짝. 예. 그런 거에 살아남는 분들 많이 그렇게 뭐 정글짐이라 하니까 뭐 그 철봉 여러 개가 아, 네. 예, 뭐 그런 데서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머리 깨지고 팔 부러지고 뭐 이런 것들 이상 다반사로 경험했던 세대들인 거예요. 학교마다 각종 뭐 여러 가지 놀이기구 뭐 구름다리 뭐 해삭방 그런 것들 다 있었는데 요즘엔 뭐 없어요. 그런 것들 예, 놀 자리도 없고 있으면 재밌는데. 축구 한 게임 할 정도 운동장도 못 나오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없어요. 선생님 시절에는 이제 국리학교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학교 건물이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운동장 하나, 둘, 세 개 있어서 와. 하나의 학교예요. 와, 행복하다. 그럼 진짜 축구 11명에서 뛰는 예, 뭐 축구 당연히 11명이 있고요. 와 부럽다. 예. 농구장도 있어요? 예. 운동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제 뭐 제일 작은 운동장은 이제 뭐 농구 코트 정도 되니까 뭐 피구한다든지 뭐 그런 애들 쓰는 거고 제일 큰 운동장 대운동장에는 그냥 뭐 축구 하기도 하고 저 어른들 와갖고 또 조기 축구 뭐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잔디가 깔리는 이런 건 아니죠. 맨바닥이고요. 빠가기여도 재밌죠. 네. 거기서 슬라이딩 하지? 왜 안 해? 자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또 하나의 얘기를 더 만들어 봅시다. 엘리베이터 위험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요즘 엘리베이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해갖고 실제로 가속도가 그렇게 크지 못해갖고 한데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만요. 건물입니다. 네. 누가 봐도 아파트 건물이죠. 이해됐습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X축, 시한축에 대해서 Y축 속도를 봤어요. 엘리베이터 건물이 위로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에서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하다가 감소하잖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말겠습니까? 구역 1, 2, 3구역 1구에서는 속도 방향 위쪽 방향입니다. 속도가 빨라지네요. 가속도 방향 위쪽 방향입니다. 어떻게 말겠습니까? 2구역입니다. 2구역 속도 방향 예, 위쪽이죠. dim속이네요. 가속도는 0이에요. 3구역입니다. 3구역은 역시 위쪽 방향입니다. 가속도는 아래쪽 방향으로 다시 걸려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되나요? 집에 그 책임기가 있으면 여러분 직접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옛날에 뭐 호기심 천국인가 뭐 그런 데서는 그 옛날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직접 체중에 넣고 산에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올라가면서 체중의 눈금이 확인하는 그런 시험도 있었습니다. 가속도가 위쪽으로 잡혀요. 아까 관성력을 방향 어느 쪽으로? 가속도 방향과 반대방향.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F 관성력은 아래쪽 방향으로 잡힙니다. 이 사람이 서 있잖아. 이 사람한테 중력은 아래쪽 방향 잡히다 보니까 관성력과 같은 방향 잡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면
자기의 무게보다 관성력만큼 더 아래쪽으로 짜부되는 거죠. 1층에서 여러분들 꼭대기 20층 누르면 처음에 올라갈 때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은 위쪽 방의 가속도 아래쪽 방의 관성력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쪽에서 관성력이 어떻다? 이쪽 관성력이 여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등속 운동하게 되면 오늘 중량만 받다 보니까 내 무게만큼만 느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구역. 어차피 중력 방향, 아래쪽 방향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관성력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하면 위쪽 방향 걸려요. 그래서 관성의 방향이 중력 방향과 반대 방향을 걸려요. 꼭대기층에 도달할 때쯤 되면 살짝 뜨는 느낌이 납니다. 내 무게보다 좀 덜 나가는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추진기 느낌도 그보다 작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집에 체중기 있으면 놓고 한번 1층에서 꼭대기 2층까지 한번 해보세요. 실제 눈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겠어요? 어? 쪽팔릴 것 같은데. 뭘 쪽팔려요? 네, 거기 쌤 좀더 해도. 예. 자, 그렇다면 중력과 관성력이 뭐하기 때문에 반대 방향에 걸리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에 서 속도를 보니까 밑으로 내려오면서 속도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빨라지는 구역 4구역과 등속으로 내려오는 구역 5구역과 내려오면서 속도가 느려지는 6번째 구역으로 소개를 해봅시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자, 이 사람한테 mg라는 뭐가 걸리고 있다? 중력은 똑같이 걸리고 있다. 이제 이 가속도가 있으면 가속도가 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걸리다. 다시 속도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아래쪽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되겠습니까?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서 속도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같아서 아래로 빨라지고 있는 사용이에요. 여기 꼭대층에서 1층 누르면 살짝 뜨는 느낌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여기에 대해서 F 관성력이 위쪽 방향만큼 뭘로 MA만큼 걸리기 때문이야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사람의 질량 M은 50kg짜리고 이때 가속도 A가 2m/s 제곱이 걸린다고 해보시라고요. 그렇다면 중력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하면 500N입니다. 관성력의 크기, 위쪽 방의 관성력의 크기는 질량 50kg짜리에 2m/s 제곱이니까 100N 되는 거죠. 결국엔 400N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즉 순간 느낌은 내가 몸무게가 550kg짜리가 순간 40kg짜리 느낌이 되도록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속도가 2m/s 제곱이 아니라 3m/s 제곱, 4m/s 제곱 속도가 가속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관성의 크기가 더더더 커지겠죠. 더더더 나한테 작용되는 힘이 작게 느껴질 거예요. 가속도가 10m/s 제곱. 지구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상태? 예. 나한테 아무 힘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왜냐면 얘하고 뿔마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위쪽에 만약 가속도가 10m/s 제곱되면 500N의 관성력이 위쪽으로 작용됩니다. 이걸 이용한 놀이기구가 있죠. 뭐예요? 그 자유로죠. 그렇죠. 자유도죠. 자유도 타봤습니까? 네. 그거 일단 뚜뚜뚜뚜 해서 올라갔다가 손 퉁 떨어뜨리잖아요. 네. 원래는 엉덩이에 뭐가 데이거나 바닥에 발바닥에 뭐가 데이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걸로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중력 아니죠. 나한테 당연히 지금 중력 작용되고 있어요. 근데 관성력의 크기 때문에 나한테 아무리 힘이 순간 작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비행기가 이렇게 자연과 비슷하게 할 때도 동일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겠나요? 관성의 비기였습니다. 정해 주십시오. 페이지 34페이지였네요. 35페이지에도 비슷한 얘기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관성력,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네. 관성력의 힘이 좀더 중력보다 크게 작용하면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11%전보다 더 크게 가보면 이제 내가 천장바닥에 쭉 이렇게 되겠어요. 아, 내가 내려가는 것보다 천장바닥에 내려오는 속력이 더 빠르니까 내가 천장바닥에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천장바닥에 붙여지. 공포죠, 그러면. 영화에서만 보던 예. 그런.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만큼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실을 끊으면 돼요. 아, 실을 끊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보다 더 하려면 이쪽에서 추진체가 더 높게 폭발해갖고 추진체가 더 내려와야 그런 일이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그래갖고 그래서 예, 35쪽에 보면 아까 비행기 내려오면서 무중력 느낌 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내려오는데 엔진 분사를 더 해가지고 엔진 분사를 더 해갖고 지구 중력 가속도가 더 큰 가속도로 내려오게 한다면 방금과 같은 비행기 천장에 척 부딪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기하다. 이해됐습니까? 아, 그러다 그러면 그게 지면에 딱 닿는 순간 얘는 멈추는데 관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예, 뭐 만약 그렇게 해갖고 엘리베이터 땅 떨어지고 나는 또다시 땅바닥에 또 떨어지면 무슨 못 살죠. 무섭다. 예, 엘리베이터 얘기가 35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해보십시오. 자, 수레가 있었어요 하겠습니다. 수레가 있었어요. 수레바닥에 물체를 놔뒀네요. 방의 정지 상태니까 그냥 가만 있을 것이겠습니다. 얘가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이제 이 수레 갑자기 힘 F를 줘갖고 앞쪽으로 가속을 시켰습니다. 앞쪽으로 가속을 시켰습니다. 가속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가속시켰는데 불구하고 이놈이 정지 상태를 유지한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지. 내가 버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지? 그 출발에 딱 힘을 끼고 있는 이거야. 바닥과 머리이기 때문에 마찰을 하면서 그걸 견뎌내는 거죠. 이해했어? 그렇다면 바닥과 마찰이 없었으면 원래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MA만큼 F를 줘서 가속도를 주었다면 이 물체의 질량이 M이라고 했으면 MA만큼 이쪽으로 쏠리는 관성력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것은 이게 반대 방향의 F 마찰력이 걸렸기 때문이야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최대 정지 마찰력 이상 관성력이 땡겨지면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되겠죠. 아마 전체 타면서 그런 경험들 해봤을 거예요. 손잡이 안 잡고 견뎌야지 하면서 옛날 무한도전에 길 걸으면 맞는 춤 이러면서 했었거든요. 어쨌든 자, 내 다리가 견뎌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마찰력 이상의 관성이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번에는 물을 담았습니다. 나무도막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됐나? 갑자기 이쪽으로 힘 F를 걸었대요. 어떤 상황의 그림이 그려질까요? 결국엔
이 나무의 운동에 대해서 1번 나무는 앞으로 쏠린다. 2번 가운데 있다. 3번 뒤로 쏠린다. 2번. 이 나무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아, 네, 이거는 1번. 그 출발하면 뒤로 훅 쏠리는 건 하겠습니다. 반사력의 크기는 가속도에 비례하고 질량에도 비례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나무예요. 같은 부피감을 생각하면 나무가 질량이 더 작아요. 물이 뒤로 쏠리고 나무는 앞으로 쏠려야죠. 아, 1번. 간단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나무가 없었어요. 나무가 없었어요. 급 출발하면 앞으로 가서 급 출발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겠습니까? 물이 뒤로 갔겠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공기는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돼서 물이 뒤로 쏠리고 그럼 여기 있는 공기는 이게 뚜껑이 닫아놓고 해서 상관없겠죠? 이 위에 있는 공기는 앞으로 쏠린 거예요. 나무는 있어도 앞으로 쏠렸을 거예요. 나무보다 위로 컸으면 위보다 컸으면 어떻게 가라앉아 있는 쇠고 쏠렸다면 뒤로 갔겠죠. 그러니까 물보다 그럼 근데 힘들다. 똑같으면 어떻게 응? 똑같으면은 얘가 중간에 이렇게 같이 떠 그럴 있을 수는 수는 없잖아. 밀도는 특성이 만약 미도가 되면 물 속에 이렇게 정지해 있겠죠. 밖에 만들 수는 있겠지. 예, 어쨌든 밀도가 작은 나무는 공기의 설명과 동일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반성받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할 때 공기가 주체가 아니라 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뒤로 갑니다. 공기는 앞으로 쏠리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알겠나? 그래서 여기 나무 했는데 주변 공기는 그와 반대로 되겠죠. 이해됐어요? 정해주세요. 자, 뉴턴 운동 법칙. 첫 번째가 반사의 법칙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은 반비례하죠 하는 게 이게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힘은 항상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어찌어찌 하는 힘이 나오면 반드시 B도 A한테 어찌어찌 하는 힘이 나오게 된다고 해요. 이해했어? 지구가 이 분필을 당긴다고 하고 보겠습니다. 그럼 분필이 지구를 당기는 힘 누가 더 크지? 같다는 얘기죠. 지구가 분필을 당기는 힘, 분필이 지구를 당기는 힘 같다는 겁니다. 이해했어? 깡패 주먹이 내 턱을 때릴 때 깡패 주먹이 내 턱에 가해주는 힘과 내 턱이 깡패 주먹에 가해주는 힘 같다는 거예요. 근데 턱이 훨씬 나빠요. 왜 그래요? 그렇지. 감각적인 게 많아서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깡패한테 한 대 얻어맞고 야 내가 내 턱으로 깡패 주먹을 얼마나 세게 때는지 알아?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야 내 깡패 주먹 그 엄청나게 힘 충격이 주었어 내가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라고 합니까? 다시 지구가 분필 당기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중력이라고 합니다.
치부가 분필 당기는 중력과 자연 반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분필은 내려오면서 속력이 빨라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네요. 치부는 올라오는 가속도를 느껴 못 느껴? 못 느껴요. 왜 그럴까요? 질량은 같은 크기인데 치부 질량은 분필 질량이 너무 커요. 제대로 가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죠. 이해됐어? 우주 공간에서 내가 농공을 이렇게 하면 농공이 터지겠다. 볼링공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렇게 반대로 가겠죠. 네. 내가 볼링공에 힘을 가해줬습니다. 볼링공은 나한테 아무 힘 가해주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볼링공도 나한테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겠습니다. 다음 스피드, 내가 볼링공보다 질량이 크니까 난 작은 가속도, 볼링공은 상대적으로 더 큰 가속도가 걸리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럼 반대로 질량 훨씬 큰 우주선이 되고 내가 한번 밀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내가 훨씬 더 큰 가속도로 밀리겠네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작용 반전과 그리고 가속도를 서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었습니다. 이해됐어? 누가 봐도 지구죠. 지구 위에 책상도 올려놨네요. 이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F1 쓰겠습니다. F1 책의 중심에 대해서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해봤습니다. F2 써볼까요?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해보자고요. F1과 F2는 어떤 관계 있을까요? 같은 크기의 힘이죠. 반대 방향이에요. 이 두 힘은 합성할 수 있을까요? 합성할 수 없죠.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물체에 작용해야 되잖아. F1은 책에 작용되는 거고 F2는 지구에 작용되는 거예요. 합력이 불가능한 A가 B한테 B가 A한테 이건 작용 반작용 힘이에요. 이해됐습니까? F3라고 써봤습니다. 책이 책상 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 해봤습니다. 책이 책상면을 수직으로 누른데 F3 해놨어요. F4 하겠습니다. 책상면이 책을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 하겠습니다. 책상이 책을 어떤 관계 있다고? 이 둘도 작용, 반작용 관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얘기 나오겠네요. 힘의 평형에 대한 내용입니다. 힘의 평형은 하나의 물체에 여러 개의 힘들을 조합했더니 합력이 제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합력이 0이 되는, 다시 말하면 Fr자 힘의 크기가 0이 되는 관계예요. 책이 움직여? 가만히 있잖아. 책이 정지해 있는 이유는 뭐다? 책에 작용한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책에 중력 작용하면 책에 중력 작용하죠.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요. 이 칠판 지우개가 중력이 있어서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근데 안 내려가. 바닥면이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는 수직 항력이라는 뜻을 써요. 힘의 평관계의 대표적인 힘이 중력과 수직 항력과의 관계예요. F1, 2, 3 중에서 중력은 누굽니까? 중력이요? F1. 그렇지. 이건 F1이에요. 지구가 책을 당기는, 책이 걸리는 중력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수직 항력이 누구예요? F4죠.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둘이 중력과 수직 관계의 힘의 평력이 있습니까?
중력과 수직 간격이 평행하게 있으니까 이게 안 내려가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내가 이 책상 위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지해 있죠. 알짜기 0인 거예요. 나한테 걸린 중력과 이 책상이 나를 떠받치는 수직 간격의 크기가 서로 같았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책상이 부러져. 왜?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수직 간격 이상을 눌러주면 부러져요.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